많은 이들이 삼국지가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삼국지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영웅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정체성이 바뀌기도 하고 천하를 쟁취하기 위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충돌하기도 한다. 관두대전 당시 70만 병사로 시작했던 원소는 조조에게 연달아 패하고 있었다. 이때 원소의 책사인 허유가 나섰다. 주공,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몰래 조조 진영을 가서 상황을 살피고 오겠습니다. 내 놈도 본래 조조와 친구지간이 아니더냐. 조조와 짜고 나를 속여 승리를 쥐어주려는 수작 아니냐. 썩 물러가거라. 허유는 충신이던 자신을 하대하는 원소에 실망했고 그를 떠나기로 한다. 곧바로 조조를 찾아간 허유는 원소가 군량을 쌓아둔 장소를 알려주었고 조조는 손쉽게 원소군의 곡식 창고를 찾아 군사들을 진압할 수 있었다. 원소는 너무도 꼼꼼한 나머지 책사의 조언도 의심했던 것인데 사소한 실수에도 궁지로 몰아넣는 성격 탓에 유능한 부하들이 이탈했고 이는 원소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후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조조에게 책사 한 명이 찾아왔다. 승상, 적장 원소의 서류더미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조의 관료들과 병사들이 적진과 내통한 밀서들이었다. 조사하고 참수할까요? 아닐세, 다 태워버리게. 원수의 군대가 무려 70만이었어. 나도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늘 병사들이야 오죽했겠는가. 술상을 차려 병사들 사기 좀 북돋아주게. 원수였다면 벌써 다 참수했을 텐데 확실히 조조는 다르구나. 원소가 패망하고 조조가 대승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조조는 부하들의 잘못이 뻔히 드러나는데도 모른 척 눈 감아 주었다. 칼처럼 날카롭다고 알려진 조조지만 때론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는 아량으로 부하들을 감동시킨 것이다. 적벽대전 당시 조조는 소뉴연합군과 장강을 두고 대치 중이었다. 조조는 수전에 약했기에 수전 훈련을 담당한 채모와 장윤을 재촉하곤 했다. 이때 조조의 마음을 읽은 책사 장관이 나섰다. 승상, 주유는 제 어릴 적 고향 친구입니다. 제가 건너가서 주유가 항복하도록 설득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적진의 정보라도 빼오겠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주유에게 감으로써 주유는 오히려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다. 어떻게 된 것일까? 주유는 정보를 빼가려는 장관의 의도를 눈치채고 이를 역이용하려 한 것이다. 주유는 탁자에 채모와 장윤이 보낸 것처럼 꾸민 가짜 목간을 올려놓았고 장관과 술을 진탕 마시고 술 취해 자는 척했다. 밤사이 몰래 목간을 읽어본 장관은 조조에게 돌아가 이를 보고했고 조조는 바로 채모와 장윤의 목을 베어버린다. 그러나 조조는 목간의 서체가 그들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는 망연자실했는데 이후 수전 훈련을 시킬 인재가 없어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도 대패하고 만다. 조조와 원소, 주유와 장관은 어릴 적 고향 친구 사이였지만 적군인 상황에서 서로 타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동지가 될지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삼국지에는 경제에 오른 전략가가 있다. 바로 제갈공명이다. 작전을 짜고 병력을 배치하면서 그가 읽은 수는 가히 놀랍다. 후한 말기, 유비가 삼고초려로 맞아들인 제갈공명은 방망파 전투에 참전했다. 제갈공명은 관우와 장비에게 군사 1000명씩을 주며 각자 위치에 매복하게 하고 조자룡에게는 군사 500명을 주며 최전방에 나가서 전투하도록 했다. 하지만 절대 이기시면 안 됩니다. 밀리는 척하면서 계속 하우돈을 우리 진영으로 유인해 오세요. 모두 제 계책대로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조자룡은 수세에 몰린 척하며
방망파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조조의 맹장인 하우돈의 군대는 조자룡을 쫓아갔지만 곧 함정에 빠졌다. 매복해 있던 유비의 500명 병사는 미리 준비한 불화살을 일제히 쏘았고 하우돈의 군대 상당수가 골짜기에 갇혀 참극을 당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제갈공명은 가마가 겨우 다닐 정도로 좁은 방망파의 지리를 이용한 것이다. 제갈공명의 전략은 겨우 수천 명의 군대로 조조의 10만 대군을 무찔렀고 제갈공명을 미심쩍어하던 관우와 장비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제갈공명이 방망파 전투에서는 화공 전략을 썼다면 신야성 전투에선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우선 조자룡에게 유황가루와 염초, 짚을 신야성에 뿌려놓으라 했는데 지친 조조의 군사들이 신야성에 머물며 쉴 것이 분명하니 그때 성에 불을 질러 조조군을 한 차례 처치하려 한 것이다. 뒤이어 관우에게 모래주머니로 백하강 상류의 물을 막아놓으라고 했는데 불에서 살아남아 겨우 도망친 군사들이 물로 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조조의 군사들이 물로 달려들 때 모래댐을 터뜨려 덮치게 했다. 또한 하류에 장비의 군사들을 매복시켜 마지막 병사들까지 철저히 무찔렀다. 무려 10만 명의 군사가 불과 물속에서 사라졌으니 이것이 바로 제갈공명이 두 번째 대성을 거둔 신야성 전투였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구성원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숙명이고 리더는 승리의 길로 안내할 의무를 지닌다. 따뜻한 품성과 인성으로 세상을 멀리 정확히 보고 인재를 볼 줄 아는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우고 싶은가? 당신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 천년 전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다.